안녕하세요. 꾸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은의 금리 결정과 또 FOMC 회의록 발표도 있고요.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 시장 주말에 순환 펌핑 보여줬지만 현재 좀 소강 상태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도 16K 부근 횡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가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제 2,200만 원 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 주말 새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막 급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포모 현상을 느끼면서 좀 투자에 임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항상 상승해 주고 나서 움직이 좀 나와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상승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면은, 자, 현재 지금 모든 코인이 이제 내려와 있지만 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이 꼭대기 부분에 여러분 물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좀 주의하시기 좀 바라겠고,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단기 펌핑 좀 일어났지만 이 부분 따라가셔서 추격 매수하셨다가 고점에 물리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가드님과 같이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또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우리 BTS 정국이 개막식도 공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첫 또 축구 경기도 보셨나요, 가드님? 저는 이제 네. 그 개막식만 봤고, 네. 그 BTS가 나온다고 우리 여러분 BTS 팬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좀 될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경기가 이제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어떻게 뭐 우리가 이길 것 같네요, 우리 한국이. 한국 우리 네, 우리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이번 날, 주? 네, 이길 것 같네요. 아, 저는 이겼으면 좋겠죠. 이기지 않을까? 1대0 저는 이제 예상해봅니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뭐, 네. 뭐 진다는 얘기도 많고 뭐 하여튼 우리 선수들 좀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월드컵도 개막하긴 했는데 뭐 칠리즈나 이런 코인들 보면 사실 맥을 좀 못 쓰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칠리즈, 알고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월드컵이 이런 특수를 좀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상당히 좀 그 올라왔던 것 전체를 다 이제 내리는 만큼 우리 재료가 소멸이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FTX 네.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끝에 이제 저번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왜 좀 위험했는가, 이더리움도 좀 하루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FTX 거래소 뭐 그 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코인들이 이제 해킹 당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해킹 당했던 그 물량들이 현재 어디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번 주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들이 정말 커졌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바하마라는 이제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17일 거래소에 이제 이전을 했고 여기서 이 바하마 정부에서 이 물량을 현재 이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산의 정리라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또 충돌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미국 관할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법적 다툼이 또 좀 이제 심해지면서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샘 뱅크먼의 이제 좀 행태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바하마라는 나라의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면서 우리들 고객들의 예치금들을 다 빼다가 이렇게 썼던 거 또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사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데서 그 알트코인들 시총 자금들 막 올라간다 해서 한 번에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두 번, 세 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있다 말씀드릴 거지만 네. 그레이스케일 자체 이 GBTC도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FTX 거래소 저번 주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자금의 출처가 어디에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지금 바하마 측에서 FTX의 이런 물량 같은 것들 아니면 자금들을 좀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FTX 거래소 회사가 바하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FTX의 CEO인 샘 뱅크먼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바하마랑 미국과 또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이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미승인 거래도 있기 때문에 바하마 쪽으로 좀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FTX 샘 뱅크먼이 운영이 좀 잘못됐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사실 뭐 주목구구식이었다라는 말도 많은데 가든님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었나요, 이게? 지금 현재 뭐 네. 중국구식으로 참 운영이 된 게 맞고요. 우리가 이 새로운 CEO가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좀 했고, 우리가 이제 이 FTX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거에 대한 것 자체를 몰랐던 그 FTX 임직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 자체도 네. 지금 현재 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FTX 모든 직원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고객들의 돈을 뭐 뺏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위층 이제 이 고위층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당무를 해갖고 이렇게 네. 좀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면 딱 말이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업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현재 새 CEO로 오셨고, 이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다 이제 보고 이게 뭐 어떻게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가를 봤을 때 네. 뭐 감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이 거래소 자체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우리 구멍가게도 보다도 못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 이제 구조조정에 이렇게 좀 해오셨던 분까지 완벽한 이제 이 무너진 회사를 살리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분께서도 지금 40년을 내가 일을 해왔지만 이토록 이렇게 큰 규모의 거래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계세요. 그래서 이 문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개인들의 이제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용해서 집 사고 뭐 개인용품 사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대출 서류조차 이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킹 자체가 너무 쉬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너무나도 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뭐 자금에 대한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상부에다가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런 취지로 이런 회사의 돈을 써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죠. 뭐 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메일식으로 그냥 메신저로 이모티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돈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걸 좀 보니까 진짜 가슴이 좀 아픈 상황이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 뱅크먼의 이제 전 여자친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인지 지금 사귀고 있는 건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네,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분한테 이제 FTX의 모체인 우리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자리를 줘요.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트레이딩 경력을 봤을 때 보통 한 1년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이제 하진 않죠. 더 이제 그렇죠. 한 5년, 10년은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현재 이 사람이 굴렸던 돈이 이제 여러분들 21조 원입니다. 와. 21조 원을 굴렸기 때문에 투자를 1도 모르던 이분이 이제 막 네. 여러 네.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누구 얘기를 듣고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투자자. 저거 보이네, 좋아. 이렇게 막 고객 돈들을 생각도 없이 막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뭐 전용기 타고 다니고 또 뭐 큰 펜트하우스 이런 거 사서 막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네.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보안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었고, 이렇게 이 보안이 되지 않은 이메일 계정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메일 자체로 이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투자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조차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샘 뱅크먼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머리가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 메신저를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증거 인멸을 하는 상황들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구멍가게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또 다음에 다 엮여 있어요. 이렇게 게리 겐슬러 이게 아버지거든요. 뭐, 네. 뭐 교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샘 뱅크먼이
엄청난 또 민주당이 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커트라인이 좀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지금 뭐 알라메다의 CEO인 캐롤라인도 현재 뭐 1년 정도의 그런 투자 능력이라고 할까요? 투자 그런 기간이 1년 정도밖에도 안 됐는데 21조 원 규모의 좀 투자 금액을 돌리면서 이렇게 심각한 회사 상태가 좀 까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학연 지연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FTX를 좀 이뤘던 것 같은데요. 현재 뭐 보니까 원래 FTX 측이 민주당과 좀 친하죠. 2020년 때 그때 그렇죠. 바이든 네. 정부 때 대선 자금을 정말 많이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좀 유착 관계가 좀 짙어 보입니다. 뭐 이 부분은 이번에 FTX가 무너지면서 또 민주당 측으로 좀 눈살이 쏠릴 수도 있다는 점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 FTX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스타들도 많이 좀 거액 연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네. 이게 뭐 스포츠 연예계 할 것 없이 여러 단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받고 이분들을 뭐 이렇게 일일이 네. 나열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제일 좀 피해를 본 거는 한국인이죠. 우리 한국인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뭐 네. 10억 단 이상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거래소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이 FTT 토큰을 이제 많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빼낼 수가 없는 참 이제 늪과 같은 상황, 네. 늪에 빠진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 우리들 이제 당연하겠죠. 이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이런 추세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스테이킹 이제 시총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네. 이더리움의 뭐 선두 자리를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뭐 2위였던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카르다도나 이제 뭐 여러 뭐 네. BNB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스테이킹이라는 건 여러분들 락업의 효과를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이자를 준 스테이킹과 우리 예금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런 유통량에 대한 감소들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유통량에 대한 감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제 수요 공급의 경제 메커니즘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여러분들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들이 얻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가격들을 이제 떠받쳐주는 그런 물량들이 버텨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가격 방어에 대한 부분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네. 보통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걸 이제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이제 중도 해지 해약금 이런 것들 불리한 것들 자체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이 원금과 이자를 이제 뭐 지급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다음 화면을 보더라도 이 스테이킹에 대한 이 수요들이 낮아짐으로써 이제 이 피해가 있고 나서 좀 많이 낮아지게 됐죠. 낮아지게 됨으로써 가격들에 대한 방어들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스테이킹을 하는 코인을 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킹 규모가 유통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이후로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스테이킹 유통량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락업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격을 방어해 주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FTX 파산 이후에 좀 힘들어진 회사도 많았는데 지금 블록파이도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소들 중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소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나요? 예, 네. 지금 제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이 이제 네. 좀 자주 말씀드렸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이체로 뭐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 상황을 좀 흘러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32만 개가 이제 게이트아이오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이제 투자자들이 하니까 이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아니다, 뭐
우리 뭐 대차대표 좋다, 이거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크립토닷컴의 코인인 크로노스를 보게 되면은 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월드컵의 호재를 받아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악재들이 한번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운전하고 네. 있던 걸 그냥 유턴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인을 끝까지 뭐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좀 피해 갈 줄도 아는 좀 그런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해명 자체가 부족했어요. 예, 해명에 대한 자체가 부족했고, 우리가 뭐 홀드홀에서 갖고 있다, 너네들 이거 나중에 뭐 지갑을 까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확실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점 의혹이 커져간다는 거는 우리가 루나 때 그랬죠. 이번에 FTX 때도 그랬죠. 또 이런 연쇄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자, 거래소 코인입니다. 거래소 코인.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코인은 또 바이낸스대로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네. 거래소들마다 이제 우리 FTX 코인은 이제 FTT 코인처럼 이렇게 거래소들이 이제 발행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비트나 이제 이런 국내 거래소들이 안전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것 중에 가장 좀 높게 평가받는 게 뭐냐면, 각자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소들이 발행한 코인들을 가지고 자기네들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을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바이낸스는 잘못된 것인가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솔직히 그것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거래소가 자기 코인을 이제 발행하면서 그런 권력에 대한 남용을 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 차원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아놓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업비트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큰 거래소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립토닷컴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위험한 거래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크립토닷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의 80%가 비슷한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게이트.io로 송금됐다는 사실이 좀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콜드 스토리지에 옮길 것이다라고 이더리움이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이 되었다라고 해명을 하였지만 이 해명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창펑자오 CEO도 좀 거래소가 갑자기 대량의 이런 물량들을 옮겼다는 것이 분명한 문제의 신호라고 밝혔고요. 게이트.io에서 이더리움 모두 회수했다고 했지만 거래소가 서로 부족한 자금을 좀 돌려막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좀 평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내 거래소들,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들은 현재 자신의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그래도 많이 안전한 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코인 시장이 FTX의 여파로 좀 신뢰성을 잃긴 했지만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언니는 다시금 좀 암호화폐가 나중에는 강세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래들의 상황 좀 어떤가요, 카드님? 지금 이제 뭐 마이클 셀서도 똑같고 마이클 셀러도 똑같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대규모적인 이제 뭐 매수를 막 나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적인 방어를 해주던 말든 이분들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엘살바도르랑 이제 뭐 저스틴선도 마찬가지예요. 뭐 트윗으로 이렇게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하루에 1비트씩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국가 이런 부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8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이제 엘살바도르도 계속적으로 이 국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채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혀 이제 틀린 움직임이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자, 이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자금이 있어요. 우리들은 많은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산해서 산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한 번에 자기가 가진 자산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는 지점에서 한 번, 또 내려가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네. 뭐 5차례, 10차례 이상에 대한 그런 대비책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만 따라하더라도 금액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따라하더라도 좀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활발해요. 예, 활발하고 우리가 뭐 어느 고래 뭐 3번 고래든 이렇게 고래들이 입금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슬슬 떨어요. 왜? 매도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네. 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올까 하다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소도 그렇고요. 지금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갑자기 던져버리게 덤핑 현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은데 지금 루나 이제 폭락 사태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제 뭐 건도형 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FTX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게 파산 시점으로 가상화폐 전체가 이제 휘청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 고래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다시 또 들어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지금 막 장기적으로 막 크게 가져가려는 고래도 있겠지만 네. 단타를 치고 있는 고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두 번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 또 9시 또 이렇게 뭐 700개, 500개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개수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고래들이 움직이는 이제 뭐 자금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한두 명의 고래가 움직이는 자금들이 한 뭐 3조 정도, 3조 3천억 정도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매수를 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걔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단기 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이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래들도 현재 단타를 치는 시장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장이 공포일 때, 여러분들 시장이 공포일 때 이런 큰 세력들은 조금씩 그들만의 활동의 영역을 높여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이 너무나도 많았다면 이런 상황을 좀 즐기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비중 관리를 잘 하셔갖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고래들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자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보자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현재 이제 위기가 가상화폐 시장이 막 위기가 오고 있다 이게 하고 있지만 5명 중 1명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하락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어떻게 보면 버티는 법을 좀 깨달아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싸게 좀 매집을 하는 좀 방식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똑똑해진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면 그 이상의 움직임들, 그 이상의 머리를 2번, 3번 꽈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래들도 지금 현재 단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 개인들을 흔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이제 자산들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총이 큰 시장 이제 크고 좀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나왔던 이런 작은 완전 이제 메이저 축에도 못 끼는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보면서 좀 많이 포모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가격대는 이제 그 계좌를 보게 되면 거의 100만 원 미만, 또 이제 억대 단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업비트에서는 봐도 4% 이하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자금들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조금씩 좀 더 집중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특히 비중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든님과 투자자들의 움직임 또 고래들의 움직임 같이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그레이스 스케일 얘기도 이따간 해보겠지만 우선은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를 예전에는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다가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하고 8일 현지 시간으로 좀 회사 펀드를 통해서 추가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ETF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좀 사들인 모습이고요.
세 달 뒤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다시 활발한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커 보이고요. 거래소로 지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면 물량을 던지는 거 아닐까라고 좀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물량을 던졌다가도 다시금 매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래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5명 중에 1명 여전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좀 취득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투자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좀 물량도 모으겠다라는 의지도 보입니다. 저스틴 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BTC 계속해서 사드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들 우리 시장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가드님? 그렇죠. 이제 화면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그 나라 국민들은 현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좀 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옳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했으면 국민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기에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뭐 상인들은 비트코인에 상당히 지금 희망적인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길거리 노점인데도 뭐 과일 하나 사는데도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금융에 대한 문맹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좀 급하게 투자를 하긴 했어요. 좀 천천히 많이 좀 나눠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엘살바도르가 지금 이제 뭐 디폴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보기엔 이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선도 아주 기회주의자죠. 엄청나게 뭐 아주 인싸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 이 상황에 크립토 이제 투자하는 데서 아주 인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 따라 사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1비트씩 계속 나도 따라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플랜 B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플랜 B? 네, 플랜 B 맨날 우리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될 거다 약간 예언하는 식으로 그렇죠. 말하시는 뭐 트위터에서 이게 좀 맞아요. 또 한 명이 또 옛날에 큰 인싸였는데 지금 다시 또 저스틴 나오고 선으로 옮겨졌나요? 나오고 다시 플랜 B가 뜨고 있어요? 뜨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다 이제 뭐 무시하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이게 올라주기만 한다면 이 위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대가 올라주기만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거래소 사건들은 이미 마운트곡스 사건에서부터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배상을 얼마 전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이제 마운트곡스인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이제 뭐 여러 뭐 아까 말씀드린 엘살바도르도 엄청난 뭐 900억대 이제 손실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진취적으로 밀어나가는 이유가 그들이 그냥 진짜 이 나라를 망치고 디폴트 돼갖고 그냥 나라 전체가 사라지기 원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뭐 잘 되려고 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뭐 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방향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FTX 파산 신청 그 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또 고래들은 다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점이 돋보입니다. 가드님과 또 이렇게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오겠습니다.